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2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 전년 대비 3.0%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2.6%를 기록했던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골드입니다. 달러화와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골드가 1,9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7월 단기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통해 향후 5개 분기 동안 글로벌 원유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2개월 내 최저치인 101선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상대적 통화인 유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이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비는 0.2%로 예측치 0.3%와 이전치 0.1%를 모두 하회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는 3.0%로 예측치 3.1%와 이전치 4.0%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또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비는 4.8%로 예측치 5.0%와 이전치 5.3%를 하회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비는 0.2%로 예측치 0.3%와 이전치 0.4%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돼 둔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며 발표 직후 나스닥 선물은 장대 양봉을 보이며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상품 물가 하방 압력이 높은 가운데 중고차 도매 가격인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기준 2022년 4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지난 금요일 발표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015년 9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면서 설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 가격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해서 점차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시장에 공개된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이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의 추세와 이슈 어떻게 바꿔나갈지 오늘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중요할 때 나왔네요. CPI 발표 다들 보셨죠? 네, 예상치 앵커님께서 시작하면서 브리핑 드렸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하회했으면 하회에 맞게 시장을 대응해야겠죠. 네, 그 대응 전략 오늘 꼼꼼히 읊어볼 거예요. 그 CPI 발표 전에 있던 상황과 발표 직후에 변화된 상황을 감지하면서 지금 CPI 발표 이후 시장이 이제 페드 회의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늦은 시간인데 23시 달리고 있죠. 네. 늦은 시간 보시는 분들 후회 안 하게 화이팅 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지표, 앞으로 추세와 방향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정확한 단타 전략,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채팅창과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채팅으로 함께 질문하며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주요 상품들 빨간불 켜며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과 골드, 나스닥까지 모두 상승세 켜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36% 상승하면서 15,467.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1시 30분경에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상승 흐름 잃지 않으면서 현재 1.35%까지 상승하고 22시 58분경에는 고점인 15,469.7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15,470까지 고점 갱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1분봉상으로 1.52% 상승하면서 75.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22시 51분경에는 고점인 76.08까지도 돌파해주곤 했습니다. 일단 현재 이틀 만에 2%, 오늘까지는 더 큰 강세를 보이면서 이 WTI와 브렌트유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미국 휘발유 선물 가격까지 최고치를 3주 내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8% 상승하면서 현재 1,961.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22시 54분경에 1,962.9달러 선까지 돌파하고 현재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달러 약세 영향으로 국제 금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향후 달러 약세와 채권 금리 하락이 진행될지 오늘도 함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8% 상승하며 1.113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역시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 1.11380을 22시 53분경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로달러 환율이 지난 5월 8일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오늘도 모든 상품들 빨간불 켜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이후 차트 보면서 함께 시세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함께 방송 중에 진행해볼 단타 상품과 진입과 목표가까지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 직전이었죠. 지금 23시 1분 달리고 있는데 21시 30분이었죠. CPI 발표가 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22시 30분에 거래량이 확 트면서 갑작스럽게 상승 곡선 달리는 걸 볼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점이 어디서 시그널이 단기 고점이 나오는지 체크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은 채널링에 대한 기존 구조로 그렸지만은 이게 지금 단기 고점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지지가 형성이 되고 어디가 포인트가 잡히는지 그 구조 안에 링이 아직은 구성이 안 돼 있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지표 발표 직후에는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해외 선물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표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클릭해갖고 트레이딩 한다는 관점 자체는 사실 선물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트레이딩 시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구조 하에서 이제 매수세가 지지를 받냐 이 가능성을 눈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오늘은 시황이 좀 명확하죠. 방향성이. 뭘까요? 올라간다. 왜냐? 이 직전에 나왔던 가능성 자체가 연내 금리 인상을 두 차례 할 수 있다가 지금 발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진 분위기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연내 최고 두 차례였습니다. 그러면은 5.5%, 5.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됐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내일 정도 되면 패드워치에 아마 금리 모니터링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체크는 하셔야 돼요.
아침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좀 명확하게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냐? 이제 매수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러면은 고점이 어디서 포인트가 잡히는지 체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어디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는지. 단기 고점이 포인트가 잡혀야지 채널링 구조가 잡히는데 보통 지지가 어디 구조에서 나오냐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 두 번째 지표 보시면 RSI 보이시죠? RSI가 32탈 들어가면은 저점 포인트가 한 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2탈. 지금은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어디가 지지야 라고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잠시 관망 분위기입니다. 한번 눌러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RSI 30 내려오나 그 구조만 좀 체크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매도냐 매수냐 분위기를 갈렸을 때는 매수 분위기로 계속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채널링에서 이탈이 드러나온다. 오늘 매매 스탑하셔야 돼요. 그날 당일 차트가 추세 차트가 끝났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체크할 거 뭐냐? RSI 32탈. 이것만 좀 체크하는 분위기로 갑시다. 현재 분위기 이걸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오늘 단기적인 나스닥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먼저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포인트 전략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오늘 정확한 그 진입가를 체크하기 전에 우리가 주어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RSI가 30까지 내려오는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황 함께 잡아가고요. 주요한 모든 상품들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실시간 나스닥 단타 전략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상품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부터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5일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22시 51분경에는 이 76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청자분들 이 매수매도 진입하지 않은 현재 시점 기준에서 5일 같은 경우 오늘 매수와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의견 가지고 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매수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단기 현재 매수. 시점에서도 매수를 가져가려고 말씀해 어제 주셨습니다. 관망을 좀 보자 했는데 사실 유가는 좀 건드리기가 싫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매수 매도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매수. 근데 어디까지 보냐라고 했을 때 79달러까지만 보셔야 돼요. 당분간. 70에서 80 레인지는 당분간 좀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나는 어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79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매도를 보시는 게 나아요. 매도를. 그게 오히려 포지션에 유리합니다. 사실 유가도 이제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미국 쪽에서 비축료 방출하는 이유 자체도 물가에 대한 어떤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저는 제한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은 매수를 보지만은 나는 중장기 모멘텀을 좀 어떤 큰 수익을 좀 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79달러부터 매도 대응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파동을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예, 이 자리. 그럼 저항이 아직 한 차례 남아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게 79달러라는 겁니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예, 유가는 크게 시황이 없습니다. 감산 내용 나와도 크게 영향이 없고 어디 한 방향성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박스피라고 했죠. 박스피. 단기는 상승, 중장기는 하락. 이렇게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상승,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더욱더 큰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9달러 도달 시에 매도 전략 세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세워가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해양 마스터님의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만나보시죠.
네, 골드입니다. 골드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2시 54분 경우에는 1962.9달러 선도 돌파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골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CPI 영향을 받겠죠. 금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전일 제가 좀 매수 지지 여부를 좀 봤었는데 네. 전일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네, 아직까지 매수입니다. 아직까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비교가 필요해요. 네. 사실 달러 인덱스랑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은 그 달러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달러 영향을.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상승을 많이 그리고 있죠. 네. 달러 차트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달러 많이 실시간으로 떨어졌죠. 달러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달러 실시간을 보시면은 달러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네. 100.08 정도, 83 정도 보여주고 있네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해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그 CPI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은 긴축을 스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당연하게. 자,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골드, 엔화, 그리고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가격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골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드 오르죠. 네. 근데 그럼 해왕님 앞으로 좀 신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의문이 좀 많아요. 저는 미증시는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여부 자체는 불확실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유로존의 영향을 받아요. 또 유로존. 갑작스럽게 ECB가 긴축을 우리도 좀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서 전략을 내세우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하고 금값인 안전자산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위험 자산인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 현상이 다시 쏠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금에 대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 유로존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은 어제 얘기했던 거 뭐였죠? 1900 라인 이탈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고집하세요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엊그제였죠. 월요일 날. 1900 이탈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고집하세요. 왜냐? 그래도 유로가 긴축이 세니까. 달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웬걸 CPI도 도와줬네 하고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금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미증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CPI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금이랑 이제 미증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추세에 대한 어떤 채널 구축이 나와야 되는데 지표 똑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었죠. 이 두 번째 지표가 지금 뭐예요? RSI라고 얘기했죠. 보통 추세가 이렇게 확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은 자, 중심점 맞았죠. 그러면은 상승으로 한 번 더 가요. 이때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세게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거 놓쳤죠, 기회를. 예. 자, 화면 뒤로 백으로 보고서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전략 이동해서 큰 차트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00 라인 지지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골드 현재 RSI 지표까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자, 우리가 이제 추세 차트랑 비추세 차트가 있어요. 추세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MACD는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양봉 뛰면 그냥 매수 들어가면 돼요. 예, 이때 힘이 세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최저가에 대한 진입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 잡아야 되냐면 이 두 번째 지표 보이시죠? 두 번째 지표. 네. 두 번째 지표가 상승 갔다가 50 라인에서 한번 터치하고 한 번 더 상승 올라가요. 예, 보통 이제 이 50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세를 찝어야 되거든요. 단기 차트에서. 놓쳤죠? 지금 지나갔네요, 벌써. 기다리세요. 따라갈 필요 없어요. 왜냐?
한 번 꺾고 RSI가 70선 돌파한 다음에 다시 30선 한 번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예. 여기 지금 신세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네.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급하지 말라고. 절대 급하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은 조급함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느슨한 마인드로 항상 대처를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좀 놓쳤네. 좀 기다려볼까? 근데 그 텀이 길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 급할 필요 없어요.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나 안 해. 라는 마인드로. 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물은. 자,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추세 차트이기 때문에 30선 돌파 한 번 꺾이면은 그때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내려와요. 네. 30선이 밑으로 꺾인다는 가정 자체가 저점 포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차트예요. 이 차트는. 아까 나스닥하고 똑같죠? 시청자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까 똑같아요. 금도. 시황이 똑같기 때문에 추세 똑같고 힘도 똑같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30 밑으로 올 때까지 대기해라. 지금 T차트 뭐예요? 네, 300T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300T 차트입니다. 주식에서는 보통 분봉 차트를 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선물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거래량이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보통 이제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T차트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네. 왜 거래량이 의미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같은 시간대 같은 거래량이 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의 한순간 수급이 이슈성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살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차트를 분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종목은 어떤 상품인가요? 뭐 나스닥, 금, 그죠? 오일. 엄청 큰 상품이죠. 엄청난 거의 상품이에요. 작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움직일 만한 요인 자체는 없어요. 이게 해외선물의 장점이죠. 예. 그럼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되겠죠. 주식과 다르게 양방향성 거래도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세 돌입해야 되는데 오늘 CPI 발표 떴으니까 30 라인 올 때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MACD 올라갈 거예요. 그럼 추세가 더 올라간다는 신호겠죠. 고점 깨고. 근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왜냐? 포인트를 못 잡았잖아요. 지나갔잖아요. 회원님 올라갈 것 같은데 집 잡을까요? 잡지 마세요. 손절 라인이 길어지잖아요. 왜 그럼 무리수로 듭니까? 이 밑에 잡았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30 다시 올 때까지.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골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아직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00라인 지지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매수 관점이라고 해서 현재 시점, 지금 상황에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RSI 보조 지표에서는 30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손절 구간을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더욱더 실시간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오일과 골드, 나스닥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SY 리님께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이 코스피의 경우 9월에 폭락장이 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현재 시점에서도 CPI가 발표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7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코스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스프레드가 뭐예요? 지금 이번에 한국은행은 동결했죠. 네, 동결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하설까지 나오죠. 금리 인하설. 네.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맴돌기 시작해요. 요새 금융계에서.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 가능성 여부 자체가. 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은 금리를 인하하네? 라고 했을 때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역전한다는 거는 외인 수급이 이제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오기 힘든 여건이다.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무슨 뜻이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미장만큼은 못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미장만큼. 네. 내일 오늘 CPI 발표 떴으니까 내일 코스피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코스피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좀 선방하며 이 강보합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올라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면은 지금 한국 시장도 미국 CPI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하는 방법이 단타다 있는데 네. 내일 만약 시가가 딱 뜨잖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시가가 근데 갭상승을 뜨잖아요. 네. 그럼 찾을 종목군이 줄어들어요. 아. 오전에 할 수 있는 양이 안 좋아요. 네. 많이. 그러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갭상승 안 하고 오늘 종가 있죠. 예, 코스피 종가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종가 함께 보겠습니다. 종가 보면은 이제 2,574.72로 나와 있죠. 네. 예. 종가가 어떤 고점이죠? 고점으로 볼게요. 고점. 고가로 볼게요. 네. 2,574.73이죠. 이 고가보다 조금 밑에서 시작을 한다 이러면요. 찬스예요. 안 터졌대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종목군 자체가 거의 반 이상이 상승 마감할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러면은 이때 수급이 요새 시즌 몰리는 수급으로 섹터로 들이대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전에 이제 미장 체크하죠. 미장 어떻게 마감했나. 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늘 좀 불장이 나겠구만. 오늘 시가만 좀 나쁘지 않은 곳에 출발하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내일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는 잘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랠리성으로 들어가요, 그냥 앞으로. 랠리성으로 들어가는데 미장만큼은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미장만큼은. 한국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한 건 제가 강연할 때 얘기 드릴게요. 네, 부산 오세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외 선물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또 국내 증시까지 함께 대응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에 대한 앞으로 전망을 주신 질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강연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부산에서 1시에 해왕 마스터님께서 앞으로의 시장 철저한 전략 함께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상황을 이해하겠죠.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앞으로 시장 오를까? 내가 수익 낼 수 있을까? 이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면은 미래가 보여야겠죠. 근데 미래를 보려면은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라는 지금 현 매크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기 뭐 서울경제 나오시는 좋은 분들도 많지만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치를 내리는 거예요.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기본이 필요해요, 기본. 제가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근본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네, 근본이요. 네, 네. 근본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시장에도 근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근본은 뭘까요? 네. 어떤 지금 말하는 시장의 영향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도 자체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지난 2년, 3년 동안 너무 잘 나왔었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현재 시장 차트 저는요. 함께 볼게요. 네. 냉정하게 시청자분들 좀 얘기 드리지만 지금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거든요. 이거 진짜 공부하기 좋은 차트예요, 이게. 이게 공부하기 진짜 좋은 차트예요. 왜 이거를 안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는 이거 공부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거 평생 후회합니다, 진짜. 지나간 걸 뭐하러 봐요? 왜냐, 또 와요. 근데 왜 이런 장이 펼쳐졌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이런 장이 안 올 것 같아요? 좀 온다고 확신합니다, 솔직하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수익 못 내요. 또 올 건데. 또 경제TV 보면서 보겠죠.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거 보겠죠. 네. 10년 뒤에도. 최소한 그때 기준치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그거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시청자들 만난 이유입니다, 그게. 각오하고 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혼날 겁니다. 아, 무섭습니다. 네, 좀 무섭게 오셔도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만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장을 보는 관점, 그 근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강연의 내용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부산입니다. 화면 하단에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는 강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있고요. 이 무료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해왕 마스터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보다 자세한 오픈톡방 신청 방법과 강연의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현재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과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한국 시간 밤 9시 30분 CPI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예상만큼 둔화되는 결과가 나왔고 현재 시장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앞으로 좀 굉장히 무서운 장이 좀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증시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시황까지 더 도와주고 있다. 이게 좀 보기 어려운 차트가 돼버리거든요. 차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고점을 좀 단기 고점 포인트를 잡고 눌려야 되는 자리인데 눌리고 이제 재매수를 어디서 볼까 하고서 타이밍 재는 자리거든요. 근데 CPI가 좀 이번에 좀 높게 나오면은 도와줄 것 같다. 그 찬스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CPI 발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어제 설명을 했었죠. 네, 그렇죠. 이게 여기다 그냥 일단 쓸게요. 시청자분들한테. 그 지금 CPI 발표 그리고 이 다음이 뭐예요? 다음은 FOMC일까요? 네, 이 네. FOMC 회의죠. FOMC예요. 자, 이게 만약에 CPI가 이 상황에서 높게 나왔으면은 페드 회의 전까지 요 기관 내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뭐로요? 조정으로.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월요일 날. 조정이 만약에 CPI가 이번에 높게 나오면은 조정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잠깐 눌림목 정도? 왜냐면 시장의 수급은 계속 쏠릴 거니까. 왜냐면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BP죠. 예, 이 베이시스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0.25 뜻하는 건데 0.50 베이시스 포인트. 예, 이거 뭐 큰 거 아닙니다. 금리 인상 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몇 프로예요? 5.25%죠. 많이 올렸잖아요. 이거 올린다고 해갖고 시장 영향 엄청 크지 않아요. 어차피 최종금리 다 온 거기 때문에. 다만
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CPI 시황이 하나 있다. 이 정도였죠. 월요일 날. 그럼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그거였는데 조정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인데 이거 웬걸? 오늘 발표 떴는데 이거 낮게 나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높게 나오면 찬스고 낮게 나오면은 진짜 애매해져요. 진짜 낮게 나오면. 왜냐면 지금 어때요, 미증시? 좋지 않나요? 요 근래의 최고점이잖아요.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이게 완전 추격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파동 볼 때 파동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조정세 오는 파동 이런 거 뭐 들어가는 거 좋아하죠.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오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이게 애매모예요. 그럼 완전 추격으로 사람들이 이제 급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이렇게 따라 붙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런 차트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이걸로 먹잖아요, 수익을. 이거 습관돼요. 아,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네. 이런 차트나 이런 장이 자주 오는 건 아닌 거죠? 자주 안 오죠. 아. 자주 안 와요. 네. 자주 안 오는데 나 이 상황에서 막 자기가 차트 분석해요. 나 오늘 수익 냈어. 그러면요. 그게 계속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 진입에 대한 어떤 체결가 없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항상. 보니까. 제가 여기 신세계 여러분들 9년 나왔습니다, 9년. 기회 안 올까요? 계속 와요. 쉬지 않고 오더라고요. 근데 개인들이 이 뭐 하루 이틀 못 버텨요. 그 수익을 낼까요? 그게? 과연? 못 내요, 여러분들. 예. 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딴소리 잠깐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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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다시 볼게요.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지금 CPI 발표 전에 예상치 자체가 CPI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측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높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CPI 발표 때부터 페드 회의 전까지 이제 조정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페드 회의 이후 좋은 찬스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엎어졌죠, 지금. CPI 잡았습니다. 예, 잡았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금리 모니터링 페드워치 찾아보면은 금리 인하가 시기가 조금 당겨질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때까지 상승할 거예요, 일단. 그때까지 제가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은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페드워치를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예, 앞으로 페드워치를 봐야 됩니다. 최근 이슈가 CPI였던 거는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금리 한두 차례 올릴 수 있는 그 이슈성으로 무리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한테 부각되는 거는 금리 한두 차례 인상은요, 엄청난 임팩트 있는 시황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언제까지 증시가 오를 것인가 예상하는 구간밖에 저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결국은 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다는 건 뭐냐? 증시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다 라고 표현이 드는 겁니다. 예. 뭐 내용은 이거는 의미 없으니까 예.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CPI가 높게 나와준다면 시장의 조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금 이제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페드워치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525에서 550 레인지를 94.9%까지 페드워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기 보면 실질금리라고 써 있죠. 네, 실질금리. 자,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이 어떻게 보면 상승 곡선에 대한 한계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증시 최고 많이 하락했을 때 어디예요? 여기 올라가는 시즌이에요, 이 시즌. 이 가속도 있죠. 여기 기울기. 이때 시장 제일 많이 하락해요. 이때. 자, 근데 최근에 박스피 랠리 그리죠. 네. 예,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시장 상승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PI 또 높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또 박스로 내려오겠죠. 맞죠? 네.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또 간만에 나와갖고 제가 또 뭔 소리 하나 이럴 거예요. 분명히 시청자분들 중 일부는. 근데 저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실질금리 최근에 증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죠. 그래서 못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네. S&P 나스닥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이거 박스비 그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근데 CPI 지금 낮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꺾인다 이거예요. 꺾이는 건 무슨 뜻이에요? 증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지금만 이래요. 이게 뭔지 몰라. 이게 실질금리가. 이거 어떻게 뭐예요 이게? 예, 부산 강의는 오세요. 여러분들. 예, 배워야 돼요. 뻔히 보이잖아요. 내려갈게. 근데 아직도 뭐 언제 어디까지 올라요? 계속 올라요? 예, 계속 올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이게 증시 방향 가르는 건데. 지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 주식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네. 와, 좋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뭐 하니요? 많이 올라오니까. 또 뭐예요, 이제, 회장님? 예. 부산 강의 오세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CPI가 발표가 되고 이 실질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가 실질 금리를 모르겠다. 또 앞으로 시장 어떻게 추세 전환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 강연회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시장 전망 봐야 할지 모두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소님, 이 JP 모건에서요. 이 연말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채를 사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사실 제가 JP 모건을 그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틀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JP 모건 또 누구 있죠? 큰 JP 언론사. 모건 또 뭐 월스트리트 저널. 네,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네. 너무 많이.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 너무 많이 들려. 이 두 군데 좀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그쪽 친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네. 오히려 안 봐요. 너무 들리기 때문에 네.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이 말은 좀 동의를 해요. 연말 경기 침체 가능성. 네. 자, 이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미국채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거 미국채 뭐하러 사요? 예?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JP 모건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미국채 뭐하러 사요? 돈도 안 되는데 그거 사봤자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국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채권이 뭐예요? 그 계약에 대한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여기 투자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회사채나 국채에 대한 어떤 회사채 등급 높은 뭐 이제 B볼 이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B등급, BBB 이상에 대한 등급 자체는요. 이거는 현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현금. 여러분 보통 이제 시장이 위험해지면 뭘 제일 먼저 팔아요? 위험한 걸 먼저 팔겠죠. 아니 제일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팔죠. 네. 부동산 먼저 파나요? 나 시장 위험한데? 안 팔리잖아요. 네. 예. 돈에 대한 환급성이 어떻게 보면 낮죠. 주식하고 채권부터 제일 먼저 팔아요. 근데 채권은 그 중에서도 진짜 안정적인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금을 뜻하는 거예요, 현금.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미 국채를 사라. 예. 현금 보유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네. 현금 보유하고 있어라. 근데 연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저도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빅쇼트가 올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안 그래요? 마이클 버리도 2년 버텼는데 마이클 버리 알죠? 시청자분들.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2년 갖고 있었어요. 공매도 관련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버틸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버티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랑 좀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이것도 제가 강연회 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구조적인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적인 걸.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에 대한 국공채와 이 달러에 대한 관계 있죠. 잘못했네요. 달러에 대한 관계. 네. 이 화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증시를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빠르게 마지막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최대 리스크는 침체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과 채권 값이 모두 하락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채권 가격도 하락할 게 저는 보입니다. 네. 예, 그럼 채권을 사면은 어떻게 보면 단기채 위주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식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경기 침체 피하는 걸. 제가 보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3분기까지는 일단 상승을 보세요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3분기까지는. 벌써 3개월 지났네요. 자, 한 1분기 마칠 때까지 3분기까지는 좀 버텨도 됩니다.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연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좀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현금화 하세요 라고. 불확정적인 리스크는 피해야 돼요. 금융위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시장이 아예 마비가 돼요. 시중에 떠돈 돈은 없고. 최근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길거리 걸어도 상가가 공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도 충분히 경기 침체는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주식에 왜 돈이 쏠려요? 여러분들? 거품이거든요. 잠시 현금으로 뭉쳐있던 게 다시 증시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시장이 잘 나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품이 끼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거는 또 강연회 때.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에 부산에서 해양마스터님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만의 해외 선물 근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배워볼 수 있는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미중시에 또 봐야 되는데 뭐 보질 못했네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많이 내셨을 거고 못 내신 분들은 좀 아쉬워하고 있었을 텐데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천천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한국 시간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6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이 시장에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달러화와 미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은 현재 시장에 대해 미국 경제는 1년 내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해양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